구독과 좋아요는 지혜나무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으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평생 갈까? 평생 친구 솔직히 그런 건 없다. 인간 대부분의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 실제로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수학가인 파스칼이 말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이 말이 진리임을 깨닫는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서 더 불행해지지 말라. 외로워서 만나는 인연치고 제대로 된 인연 하나 없다.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줘도 되갚기는커녕 고마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다. 실제로 주변에만 봐도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사람을 너무 의지할수록 나만 고통받는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이라고 피로 이어져 있다고 그저 받아주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럴수록 가족과의 관계를 더 망치는 것이다. 같이 있을수록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가족이라고 해도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그것이 나도 살고 가족도 사는 길이다. 30년을 같이 산 부부라고 해도 평생 싸우는 것이 인간이다. 굳이 잘 지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거리를 두어라. 자식도 마찬가지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말은 지지리도 안 듣는다. 가끔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그들의 삶이다. 친구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타인이라 생각해라. 기대가 작아야 오히려 더 행복한 법이다. 자식에게 잘 지내라 강요하지 말고 거리를 두어라. 그럼 도대체 왜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일까? 알베르 카뮈는 말한다. 혼자가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으라. 그것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니체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말했다. 만일 당신이 혼자 있지 않으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혼자 있어야만 진정으로 강해지고 훌륭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혼자가 되라고 하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도 꾸준히 연습해 봐야 한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외출하고 밥을 먹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혼자 나가보고 혼자 식사를 해보아라.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왕따라고 보면 어떻게 하지 하며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조금씩 쌓아갈수록 점점 혼자인 내 모습이 익숙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집 밖에 있어도 혼자가 더 편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여행도 가보고 혼자 캠핑도 가보고 혼자 운동도 해보아라. 나도 원래는 혼자를 극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무례한 친구 관계를 끊어내지도 못했고 그냥 내가 더 참고 살았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졌다. 그래서 억지로 잡고 있던 인간관계의 끈을 하나 둘 놓기 시작했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신기하게도 점점 더 편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쓸데없이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았고 골치 아픈 인간관계에 휘말릴 일도 없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이다. 그 시간을 겪으니 내가 밤에 하는 산책과 자연, 그리고 독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새로이 발견했다. 만약
내가 그 시간에 나와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놀았다면 절대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라.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며 시간을 나의 편에 있게 하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먼저 나 자신의 벗이 되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생각해 보고 작은 변화와 행동을 통해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되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과 빛은 감출 수 없고 사람들이 주변으로 모여들 것이다.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레 찾아온다. 만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태생적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타난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 불안과 의기소침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서 나온다. 우리들의 질투나 증오심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이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 쾌락을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지혜 다음으로는 용기가 행복을 위해 비상하게 하는 가장 큰 날개가 되어준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인생에 관한 지혜.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하는 시간이다. 젊을수록 새로운 세상과 폭넓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 살아야 하며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가진 자질과 경험의 깊이를 담아내야 한다. 나라는 한 권의 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자되며 두고두고 보고 싶은 명작이 될 것인지 시간의 흐름에 사라질 것인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눈치 보는 것으로는 1등이라고 말이다. 5000년 역사 동안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작복작 살고 있으니 옆집이 뭐 하는지 너무 잘 보인다. 그래서 옆집과 비교를 하게 되고 남들보다 못난 내 모습을 들키기 싫어한다.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혼자 있으면 남들이 우습게 볼까봐, 손가락질 할까봐 아등바등 남과 붙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에너지만 뺏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에너지의 총량이 적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남에게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정작 나한테 쏟을 에너지가 없다.
이게 다 무슨 헛짓거리인가 싶다. 남한테 집착하면 괴로워질 뿐이다. 혼자 있어야 행복하다. 홀로 있는 것은 고립된 상태가 아니다. 진정으로 나와 만나는 시간이라 생각해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외로울수록 내면을 들여다봐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나의 내면을 가꾸라. 그렇다면 어느새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가끔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분명 뭐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왜 혼자 있냐고 나와서 놀자고.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 수근거리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무시해라.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당신이 부러워서 혹은 불안해서 그렇다. 당신처럼 혼자 있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불안하고 혼자도 행복해 보이는 당신이 부러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도 결국 부정적인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 시간 낭비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혼자인 내 모습을 존중하고 내 시간을 지켜줄 것이다. 혹시라도 친구가 끊길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끊길 친구라면 애초에 없는 게 더 나은 사람일 것이다. 노후에는 사람 사귀기 힘들다고 맞춰주면 줄수록 내 에너지만 뺏길 뿐이다. 인생은 혼자다. 혼자 오고 혼자 간다. 랄프 wal도 에머슨은 말했다. 내가 혼자인 동안에만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이다. 그 말에 격하게 동의한다. 타인과 있을 때는 사회적인 가면을 써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지는 써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내 마음을 숨기고 타인처럼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는 나의 진짜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진정한 내 모습으로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정한 행복에 손이 닿는 것 같다. 고독을 가까이 해라. 고독과 친구가 되어라. 고독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다. 나는 혼자 있어야만 나의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있다. 당신은 어떤가? 진정한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타인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정한 내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당신의 삶을 찾아라. 당신의 진정한 삶을 찾아라.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 우리의 행복을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이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50대가 넘어서면 이제 새로운 일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마구잡이로 넣는 것보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지식을 가공하고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면서 축적해 놓은 경험과 지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절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오지 않는다. 나 혼자 내면을 깊이 사색해야 발견할 수 있는 응축된 지혜이다. 혼자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라. 나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며 그 시간 동안 응축된 나의 감정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잊고 있었던 귀중한 보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만약 친구가 없어서 혹은 외로워서 슬퍼진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라. 자연을 좋아하는가? 혼자가 외롭다면 잠시 밖에 나가서 자연을 산책해라. 밝게 지저귀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새들의 소리,
피부를 스쳐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의 온도. 반짝반짝 빛나며 눈을 밝혀주는 강물의 표면까지.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통화를 하면 절대 모르고 지나쳤을 세상의 요소들이 당신에게 인사할 것이다. 커피를 좋아하는가? 책 한 권을 들고 가장 좋아하는 카페를 찾아가라. 그곳에서 누군가와 함께라면 느끼지 못했을 커피의 향과 맛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마셔보아라. 나의 후각세포 하나하나까지 적시는 커피 냄새. 충만한 만족감이 차오를 것이다. 남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쫓기지도 말고 온전한 나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당신을 잡아먹을 듯 다가왔던 외로움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나 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라. 혼자 사는 것은 모든 위대한 영혼의 운명이다.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임에도 행복한 나를 만들어 가보자.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건강한 몸, 가족,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이것들은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있는 것을 버려가며 없는 것을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만일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집착만큼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병들게 하는 것은 없다. 집착은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욕망에 대한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난이나 빈곤 때문에 추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 자신의 지혜에 따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좋은 책과 글을 읽기 위한 조건은 나쁜 책과 그것을 읽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저마다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기록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과 지식은 인생의 토대를 오염시킨다. 좋은 것을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안 좋은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세상에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지 생각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신의 관점을 가져오는 것이다. 머나먼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지구, 그 먼지보다 끝도 없이 작은 인간들이 존재한다. 조물주의 관점에서 기쁨과 슬픔 옳고 그름과 분쟁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바라보는 개미들의 삶과 같이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에 그저 존재할 뿐이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진실은 있는 그대로 발견해야 한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10년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를 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인맥을 적당하게 유지하다.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크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고슴도치에 돋쳐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